JP모건은 굉장히 큰 투자사고 금융사잖아요. 언론에서 하는 말들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보면 트럼프 기반 민코인을 11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오디널스 기반의 비트코인에서도 NFT를 발행을 했는데, 트럼프의 속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원래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반대였단 말이죠. 지금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트럼프는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바뀌니까 성망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크진 않아서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정말 껌깍 같은 수준이죠. 또 NFT 같은 경우는 선거용으로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선거를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성량보다는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 NFT 같은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도 쉽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가기가 좋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선거의 활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 CBDC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했어요. 반대로 민주당은 CBDC를 찬성을 했고요. 그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분명한 색깔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CBDC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CBDC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하고 CBDC하고 경계가 애매한데, CBDC는 기존의 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기술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암호화폐 자산과 CBDC를 스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줘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CBDC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중앙에 통제된 방식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는데 CBDC는 중앙에 통제죠. 거기에 또 반대하는 파도 있습니다. 영역이 중간지대에 엮여 있는데, 트럼프가 그러면 왜 CBDC를 반대하냐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가질 수 있죠. 근데 CBDC로 결국 다 바뀌게 되면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통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CBDC가 돼서 지금은 달러하고 그냥 CBDC가 공존하지만 미래적으로 화폐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달러는 더 이상 우리 쓰지 않겠다, CBDC만 쓰겠다라고 하면 모든 화폐의 추적이 다 가능하거든요. 개인들의 화폐,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된 사회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좋은 거죠. 근데 근거는 불법 자금 회피 뭐 이런 거겠죠. 자유를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건데 왜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CBDC는 정부의 컨트롤에 있으니까 개인의 자금을 근거로 인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두면 가져가지는 못하니까, 그러한 이제 개인의 주권 그리고 재산의 어떤 침범 범위 이런 데서 논쟁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CBDC는 안 된다, 결국에 CBDC를 하게 되면 정부가 너네 자금을 다 통제할 거야, 이러한 논리로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CBDC를 했을 때 장점들을 설명하는 반대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트럼프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고요. 그런 근거가 이제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좀 까다로웠던 거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또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권 자체는 우호적이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굉장히 큰 투자사고 금융사잖아요. 언론에서 하는 말들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굉장히 달라요. 두 가지가 동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JP모건의 대표는 계속해서 자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유용하지 않다, 쓸모없다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 JP모건이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앞에서는 비트코인 쓸데없다고 했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중간에서 사고 팔고도 하고, 이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큰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겠죠. 대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들의 실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거 말고 대외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발언들의 일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본인의 100% 생각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철학이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왜 그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게 돈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더라,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진짜 속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일단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JP모건의 입장은 계속 사람들의 이슈를 다루긴 하죠.
결국 JP모건도 자금 횡령,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불법 자금 활용, 그런 거죠. 자금 세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벌금을 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비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하면 불법 자금 세탁, 마약이나 이런 데 쓰여진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비판했는데 결국에 자기네들도 그것 때문에 벌금을 냈단 말이죠. JP모건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코미디 같은 발언을 계속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모르고 그 얘기는 하는 걸까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 자금도 하고 있고 횡령도 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떤 논리나 이론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를 폈을 때 쉽게 반응하니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긴 한데, 언론을 어떻게 플레이해서 자기들의 단기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목표가 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JP모건에 항상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에 영향을 많이 주죠. 사실 제가 정치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과 정치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100% 영향을 주고요.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결국 JP모건이나 금융 쪽에 더 유리한 입장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자산 운용사들은 다 그렇다고 좀 봐야 됩니다.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인터뷰,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인터뷰 영상이나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결국 기사들도 내보내는 건데, 내보내는 근거에 봤을 때 그들이 기사들을 내보내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그들을 위한 이익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익으로 최대한 만들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코미디 같은 거예요. 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 속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속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은 또 진실도 있어요. 진짜도 있고 약간 마케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약간의 거짓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보기는 좀 힘든데,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좀 더 암호화폐 쪽에 친화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결국엔 그들의 공약에 보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는 비트코인 ETF도 승인된 시점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공약으로 낼 거고, 결국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사실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는 비슷해 보이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조금 더 친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노하우는 뭐냐면, 일단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매년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거기에서 내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협력 기관을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들의 포트폴리오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 JP모건이 이번에 ETF의 승인 이후에 JP모건 같은 경우에 AP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여섯 군데를 JP모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리포터들은 사실 대중적인 뉴스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찾아보면 나오긴 합니다. 그런 리포터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 더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뉴스들을 좀 더 서칭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어떤 입장에서 하는 건지 좀 더 투자자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